안녕하세요. 이상희의 칼럼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저희 프로그램은 민생과 복지 이슈 재미있고 깊이 있게 다루는 정책 시사 방송입니다. 저는 복지고 소사이어티 공동대표 이상희 교수이고요. 오늘도 공적연금 전문가 이재섭 박사님 모셨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복지과 소사이어티 사회복지위원장 이재섭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저희 방송에서는 이재섭 박사님과 함께 어서와 연금은 처음이지 코너 진행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저희들이 그동안에 연금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지난주 이 방송에서는 공적연금에 대한 국가의 재정 책임에 대해서 저희들이 알아봤습니다. 공적연금에 소요되는 비용은 가입자들인 고용주와 근로자 이 양자만이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도 중요한 재정 부담의 주체라고 하는 사실을 저희들이 알게 됐는데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국가의 재정 책임의 원칙도 제대로 인정하지 않고 있고 또 사실 책임도 거의 제대로 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저희들이 알았습니다. 오늘은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우리나라 노인들은 공적연금을 받는 비율이 40%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연금을 받는 분들의 평균 수령액도 한 달에 한 38만 원 정도에 불과하고요. 그나마 이게 또 용돈 연금이다 이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아주 깝깝한데요. 이 문제 오늘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섭 박사와 함께하는 어서와 연금은 처음이지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이 박사님 어떻습니까? 네. 우리나라 국민연금 가장 큰 문제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예, 흔히들 사람들은 그 재정 문제가 가장 시급한 문제라 이렇게 얘기들을 합니다. 네. 근데 죄송하지만 그 이 대표님은 역으로 네. 여쭤보겠는데요. 네. 무엇이 국민연금의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재정 문제라고 하는 것은 기금 고갈 문제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 재정 안정 네네. 뭐 그것도 중요하고 사실 더 중요한 것은 저는 국민연금 자체에 가입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까? 네. 예. 이게 뭐 재정 문제를 걱정하는 그 사람들의 일반적인 그런 인식들은 네. 기금 고갈이라는 그 문제를 가지고 굉장히 네. 걱정을 많이 하고 그러다면은 연금을 못 받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많이 합니다. 네. 그런데 저는 참 그게 참 답답한 일입니다. 네. 우리 왜 그렇게 이 소중한 노후복지 제도를 갖다가 그렇게 불신하게 만들었나. 네. 저는 그게 참 안타까울 뿐입니다. 네. 한 말씀만 더 여쭙겠습니다. 네. 그 군인연금이 네. 1973년도에 기금 고갈이 됐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공무원연금은 2000년도에 고갈이 됐습니다. 그랬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보면은 군인연금이 고갈된 지는 45년 정도가 됐고 네. 공무원연금이 고갈된 지는 한 18년 정도가 됐습니다. 18년 됐네. 네네네. 딱 18년째네요. 예, 예, 예. 네네. 그런데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아직까지도 건재하지 않습니까? 뭐 재정적으로는 부실하지만 네네. 어쨌건 계속 받고 있죠. 네네. 그리고 그 네. 가입자들이 네. 연금을 못 받았다든가 아니면은 뭐 연금을 못 받을 것이 두려워가지고 걱정을 하고 있다는 얘기는 좀 들어봤습니까? 저는 걱정하는 공무원 한 명도 본 적이 없습니다. 네, 그렇죠. 네. 이게 기금이 꼭 있어야 연금을 지급한다. 공적연금은 그것이 잘못된 겁니다. 지금 그 과거의 기금 고갈론을 그렇게 퍼뜨린 것을 한번 왜 그랬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는데요. 이제 국민연금 지급료를 좀 낮추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또 정치인들이나 언론이나 아니면 뭐 관료들 또는 뭐 학자들까지도 네. 그 국민들을 일종의 그 겁박을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예, 그러니까 기금은 뭐 고갈되면 네네. 나중에 못 받는 거니까 네네. 재정 안정이 중요하다. 이제 이런 걸 강조하기 위해서 네네. 기금 고갈론을 의도적으로 꺼냈다 이런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 제가 뭐 영국에서 연금을 좀 공부도 했고 네. 뭐 학위까지도 받았는데 네. 지금도 아니 기금이 없으면은 연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직도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기금이 꼭 있어야 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제대로 설명을 해주는 사람도 아직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네. 그럼 기금이 꼭 있어야 연금을 지급하는 게 공적연금이 아니라는 것은 명확합니다.
사실 뭐 그리고 기금이라고 하는 네. 게 뭐 언젠가는 없어지는 거죠. 언젠가는. 네. 그리고 네. 대다수의 국가들은 뭐 기금을 가지고 운영하는 데도 있지만은 네. 대다수의 국가들은 부가 방식이라 그래서 네. 기금이 없이 세대 간의 부양 방식으로 운영하는 나라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네, 그거 뭐 이제 역사가 그래도 한 60, 네. 70년 지나면 이제 그렇게 되는데 네. 우리도 60, 70년 지날 때까지는 어쨌건 기금이 필요한 건 또 확실한 거예요. 자, 어쨌건 뭐 그 이야기는 나중에 또 하기로 하고요. 오늘 저 논제인데 그렇다면 이제 국민연금의 진짜 문제 뭘 강조하고 싶으신 겁니까, 네. 박사님? 저는 뭐 공적연금의 기본 목적, 네. 그게 노후 빈곤 예방과 노후 소득 보장 제도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것이 사실 문제죠. 네. 그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국민연금 가입 연령이 18세부터 59세까지인데요. 네. 가급적 최대한 일찍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또 네. 최대한 오랫동안 국민연금에 가입을 해야 됩니다. 네. 가입 기간이 예를 들어 10년이 안 된다면은 연금을 못 받죠. 그렇죠. 최소 가입 기간이 10년이죠. 10년입니다. 네네. 그리고 또 10년이 넘겼다 하더라도 가입 기간이 작으면은 연금액이 작아서 맞습니다. 충분한 노후 소득 보장이 안 됩니다. 네, 우리가 보통 그 소득 대체율을 40%라고 이야기할 때 그게 40년 가입을 기준으로 40%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가입 예. 기간이 짧아지면 소득 대체율이 뭐 30%, 20% 이렇게 줄어들기 때문에 그렇죠. 가입 기간을 최대한 40년에 가깝도록 길게 하는 게 중요하다 그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은 먼저 사각지대부터 한번 살펴보죠. 많이 들어봤을 텐데요. 네. 사각지대라는 말을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0년이 못 돼서 연금을 못 받게 되는 걸 흔히들 사각지대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그렇게 되는 이유는 좀 다양한데요. 먼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교육 기간이 깁니다. 공부를 하느라고 가입을 못 하고요. 또 군대를 가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가입을 못 하게 되고 또 취업이 잘 안 되니까 미취업 상태. 또 취업했다가도 또 뭐 실업 상태가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그다음에 이제 기업을 또는 무슨 일을 하다가 사업을 하다가 망했다. 망하는 경우도 있고요. 네. 또 가족들이 아파가지고 또는 뭐 어린이들 돌보기 위해서 네. 또 일을 못하는 경우가 많고 또 전업적으로 뭐 평생을 이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는 소득이 없거나 네. 또 소득이 굉장히 불규칙해가지고 보험료를 못 내거나 아니면은 낸다 하더라도 네. 극히 짧게 내는 어떤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는 네, 거죠. 그러니까 가입 기간이 짧아지는 거죠. 네네. 짧아지다 보면 아예 못 받게 되든지 받더라도 금액이 작아지는데. 굉장히 작게. 예. 네, 그런데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 국방의 의무, 요거 이제 우리가 또 군대 가는 것은 또 크레딧이라 그래가지고 네네. 또 한 1년 정도 또 인정해 주죠. 네네. 이런 거는 또 보완 장치가 있다는 말씀을 제가 참고로 드리고. 네네. 6개월 정도를 지금 인정해 6개월입니까? 줍니다. 네네. 그럼 이거는 저는 뭐 다 인정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군대 가 있는 거는 취업해 있는 거죠. 나라가 취업시킨 건데 이거 다 인정해 줘요. 그렇죠. 네, 그렇죠. 요거는 앞으로 그렇게 제도가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네네. 그런 그리고 저 뭡니까 그 가족을 돌보는 거 특히 그 출산했을 때 출산 크레딧도 또 있다라고 하는 거 네, 그것도 네, 제가 네. 또 참고로 설명해 드리고요. 네. 그런데 역시 이 사각지대의 가장 큰 이유는 뭐 미취업, 그 실업 상태가 장기화되는 거. 그렇습니다. 이게 노동시장이 불안정하니까요. 네. 또 취업했다가 또 쫓겨났다가 취업했다가 또 쫓겨났다 이렇게 해서 미취업 기간이 길어지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이 사각지대의 원인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보고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각지대 때문에 우리나라 노인들이 지금 어떤 실태에 놓여 있습니까? 예, 뭐 연금을 얼마 받느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연금을 받느냐가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나라 지금 현재 65세 이상의 노인들 중에서 한 60%는 연금을 기초연금 외에 국민연금을 전혀 못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명 중에 6명이 그렇죠. 못 받고 있는 거죠. 뒤집어 이야기하면 네네. 65세 이상 어르신 네. 10명 중에 4명만 공적연금을 받고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예. 예. 그럼 60%가 사각지대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사각지대입니다. 사각지대가 굉장히 넓은 거죠. 그리고 네. 국민연금을 수급하는 어떤 분들도 평균 38만 원 정도밖에 못 받는다고 많이 알려졌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2017년도에 새로 노령연금을 이제 받기 시작한 그분들 평균 가입 기간을 계산을 해보니까 네. 17년에 불과하다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40년 가입했을 때 소득 대체율이 40%란다면 그런데요. 한 17년이면 뭐 소득 17% 대체율이 입니다. 그냥 반토막이네요. 반토막도 안 네, 되는 거죠. 네. 예. 그러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요약을 해보면은 공적연금에 가입하지 못한 분들이 너무 많고 또 현재 가입하지
못하거나 가입했더라도 10년이 안 된 분이 많고 네. 또 10년이 넘었다 하더라도 뭐 가입 기간이 너무 짧아서 네. 연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앞으로 네. 또 받지 못할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한마디로 국민연금의 가입 기간은 가장 큰 시급하고도 중대한 문제라고 저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국민연금 가입 기간 아주 중요한 지표 하나를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 올해 작년이죠. 2017년에 국민연금을 처음 막 받기 시작했던 분들 평균 몇 년 가입했냐고 보니까 17년만 가입했더라.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이게 뭐 한 25년 이상 넘어가기가 쉽지 않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여러 가지 전망적 연구에 따르면. 자, 그렇다면 복지 선진국들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그 복지 선진국들은 노인 그룹들이 다른 청년이나 장년들의 그룹보다 결코 가난하지가 않습니다. 네. 그런데 그 이유를 살펴보면은 대개 그 나라들은 일찍 연금 제도를 도입하기도 했고 여러 가지 가입 기간을 확충하는 그런 방법들 그 국가가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60년대, 70년대에 이미 전 노인들이 거의 대부분의 노인들이 공적연금을 수급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이제 일반 다른 인구 그룹보다 결코 가난하지 않은 겁니다. 사실은 네. 유럽 주요 나라들 보면 어르신들이 청년보다 돈이 더 많아요. 예, 더 많은 경우가 많습니다. 예, 예, 그렇더라고요. 예, 예, 예. 그래서 그분들의 이제 가입 기간들 평균 가입 기간을 보니까 한 40년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40년을 그분들이 꼭 40년을 이렇게 일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네. 아까 같이 말씀하신 크레딧이나 네. 그런 여러 가지 그 보험료의 뭐 그 지원이라든가 이런 방법을 동원해서 네. 그분들이 뭐 한 30년 정도만 가입해도 40년 가입한 그런 그 가입 기간을 인정해주는 그런 제도를 다각적으로 도입했기 때문에 네. 40년 또는 40년이 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박사님 말씀은 우리나라는 사각지대를 없애고 가입 기간을 늘리려고 하는 노력을 지금 제대로 안 해왔고 네네. 선진 복지국가들은 가입 기간을 늘려주기 위한 제도적인 노력을 많이 해왔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예, 예. 그런데 이제 우리들이 아까 말씀하신 연금 크레딧, 네. 아이를 낳는다든가 아니면은 뭐 군대 간다든가 이런 크레딧을 도입한 것이 2007년도입니다. 이제 거의 10년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네. 그 전에는 전혀 그런 제도가 없었어요. 그런 제도, 네. 가입 기간을 연장해 줄 수 있는 늘려줄 수 있는 제도가 없고 아까 말씀하셨지만은 군대도 한 2년 이상 3년 이렇게 가는데도 불구하고 그 6개월만 인정을 해주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굉장히 그 소극적이고 네. 또 형식적인 어떤 지원만 하게 됐던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그 연금 가입 기간이 20년도 안 되고 네. 앞으로 한 2, 30년이 지나도 네. 연금 가입 기간이 추계에 의하면은 네. 24년 정도 그것을 넘어가지 못한다는 그런 추계가 네. 지금 보고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예,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앞으로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그 어르신들은 연금 없이 네. 그 노후를 그 자식들의 용돈에만 의지해서 살아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이거 굉장히 비극적인 건데 어떻습니까? 예, 이미 연로하셔가지고 네. 뭐 농사도 못 짓고 네. 뭐 그런 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또 산업 현장에 열심히 일하다가 60년대, 70년대, 80년대 열심히 일하시다가 물러나신 분들이 네. 있죠, 그죠? 그분들에게는 연금이 없잖아요. 없죠. 그런데 네. 그 자식들이 그러면 아이들을 키우고 도시에서 살면서 생활비를 도대체 얼마나 꼬박꼬박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네. 그렇게 그분들이 그렇게 사시다가 큰 병이라도 이렇게 앓게 되면은 네. 극심한 생활부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죠. 근데 네. 어떻습니까? 앞으로는 좀 나아지지 않겠어요? 어때요? 네, 뭐 조금은 나아지지 않겠습니까? 네, 아무래도 네. 조금씩 우리가 노력을 하니까. 네. 그런데 지금 제가 많이 주장을 했지만은 네. 현재와 같이 국가가 네. 제3자적 입장에 이렇게 뒤로 물러나서 가입자들에게 모든 재정 책임을 재원 부담 책임을 이렇게 떠넘기고 네. 그다음에 이제 그 국민들을 아까 같이 이렇게 가입하지 못하는 그런 분들 네. 그런 분들을 적극적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든가 네. 아니면 가입 기간을 늘려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유인책들이나 네.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취하지 않는다면은 네.
지금의 상황이 그렇게 빨리 개선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정부가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되겠네요. 그죠? 이 아유. 가입 기간을 늘려주는 거. 저는 당장 군대에 가 있는 기간은 네. 100% 크레딧 인정해주고, 그리고 그게 만약에 재원이 필요하면 국고에서 월급 주는 거 조금 떼가지고 넣어주라도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유, 당연합니다. 당연합니다. 국가를 위해서 가는 기간이고 국가 네. 국민 전체를 위해서 헌신하는 기간인데 그 부담을 개인이나 아니면 네. 연금 제도에 떠넘겨서는 안 됩니다. 네, 국가가 그렇습니다. 그걸 당연히 네, 지원을 해야 됩니다. 어떻습니까? 앞으로 한 30년 지나면 이제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지금부터 한 뭐 30년이 지나면 한 2050년쯤 되면 그러면 우리 국민들 다 이제는 100% 연금 가지고 있을까요? 뭐 지난번에 재정 계산할 때 추계를 발표를 했는데요. 네네네. 지금 현재 제도를 이렇게 간다고 봤을 때 한 2050년이 돼도 네. 노령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분들이 한 전체 노인 인구의 한 70%? 그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지금이 네네. 40%잖아요. 네네, 그렇습니다. 수령자가 40%인데 네네네. 노인 중에 네네. 2050년이 한 되더라도 30년이 지나도 30년이 지나도 네. 70%밖에 안 된다. 그렇습니다. 그때도 노인의 30%는 사각지대에 빠져 있다. 이런 게 전혀 못 받는다는 얘기고요. 후배 세대들에게 엄청난 민폐를 끼치겠는데요. 그렇습니다. 당연히 국가에게도 부담이 되고 네. 후배들에게도 그 후손들에게도 그 부담이 되는 어떤 그런 것이고요. 그 후손들이 이분들 다 또 보조해가지고 그렇죠. 생계를 책임져야 되니까. 그 그렇죠. 빈곤자가 되면은 네. 그게 개인의 그걸로 머무르는 게 아니라 네. 그 자손들이나 네. 아니면 국가가 그걸 또 그 최저 생계비를 지원하고 그렇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국가의 재원 네. 부담이 더 커지는 겁니다. 근데 뭐 최근 연구에 보면 네. 그 아까 그랬지 않습니까? 2017년도 국민연금 받는 분 몇 년 가입했는지 보니까 평균 17년 네네, 가입했다고 17년 그랬잖아요.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앞으로 수십 년이 지나더라도 뭐 가입 기간이 뭐 한 24년 정도에 그칠 것이다. 이런 또 네. 연구 결과가 나왔더라고.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네, 겁니까? 네, 네, 그렇습니다. 17년이나 24년이나 뭐 50년, 30년 지나도 달라진 게 없으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볼 때 우리가 네. 그 국민연금제도에서 네. 가장 아킬레스건이 네. 그 가입 기간이 늘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 그렇습니다. 가입 기간은 그냥 늘어나는 게 아니라 네. 개인도 노력해야 되지만 국가가 적극적으로 네. 마중물을 부어가지고 네. 가입 기간을 늘려줘야 되는 겁니다.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그 제가 항상 말씀을 네. 드리는 것인데요. 네네. 국가가 이 공적연금의 재정 부담에 재원 네. 부담의 한 축이 돼야 되는데 네. 지금 그러지 않고서는 재정 문제도 해결이 안 되고 네. 이 사각지대 문제도 해결이 안 되고 그다음에 적정 노후 소득 보장 문제도 해결이 네. 되지 않습니다. 네. 재정을 적극적으로 투입을 해서 네. 국민들을 조기에 그 국민연금 제도에 가입을 네. 시키고 조기에 가입하도록. 네, 예, 예. 네. 또 보험료를 못 내는 분들은 꾸준히 낼 수 있도록 또 마중물도 부어주고 네. 이렇게 해서 가입 기간을 최대한 늘려주는 수밖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네, 그렇죠. 만약에 이제 이게 많은 분들이 이 제대로 가입을 못 하게 되면 나중에 뭐 연금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이거 얻게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예. 지금 그 문제입니다. 그 소득이 적거나 아주 소득이 없거나 아니면 소득이 빈약한 분들, 네네. 그 저소득자들, 영세민들 네. 이런 분들이 사실은 공적연금에서 우선적으로 혜택을 받아야 될 사람들입니다. 네네. 그 소득 재분배의 혜택을 제일 많이 받아야 될 분들인데 네. 그분들이 연금제도에 가입을 못하면은 네. 공적연금에 가입을 못하면은 네. 그분들은 완전히 소득 재분배에서 빠지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연금이 독일 연금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이 네네. 사실은 저소득층에게 압도적으로 유리한 방식으로 네네. 소득 재분배 장치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 연금의 그 산색에 보면 대문자 A와 대문자 B가 있는데 네. 이 대문자 A가 바로 균등급여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거는 뭐 고소득자든 저소득자든 일단 가입만 하면 똑같이 나눠 갖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예. 이게 소득 재분배 효과가 있단 말이에요. 엄청 많죠. 그래서 그 저소득층들은 무조건 가입하면 이득을 보는 건데 네네. 문제는 가입을 못 해버리니까 이게 좀 이득을 못 본다는 그러니까 보험료를 못 내면은 가입이 안 되니까 네. 이제 제일 혜택을 받아야 될 절실한 분들이 배제가 되는 거죠. 네. 그게 좀 상당히 불공정하죠. 네. 그러니까 돈이 좀 제법 소득이 되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가입하고 많이 네. 오래 가입해서 네. 많은 혜택을 받는데 실제로 절실하게 소득 네. 재물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네. 배제되는 그런 불공정한 상황이 되었고요.
지난번에 그 정의당의 그 윤소아 의원께서 네. 이 문제를 지적을 했죠. 네. 가난한 분들은 제도에 네. 가입도 못하거나 뭐 가입 기간도 짧고 내는 돈 보험료도 적고 그런데 소득이 많은 분들은 가입 기간도 상대적으로 길고 보험료도 많이 내고 그러니까 소득 이전을 그런 분들이 더 많이 받아간다는 것이죠. 네. 그런 문제 제기를 했는데 그게 맞는 말씀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뭐 그 국민연금은 수익비가 아주 좋다 이런 이야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소득 재분배 장치가 있어가지고 예. 어쨌건 저소득 계층에게 굉장히 유리하기 때문에 이분들이 네. 가입하고 네. 또 저소득 계층이 가입해가지고 가입 기간을 또 길게 가져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네.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국민연금의 가입 기간을 최대한 늘리는 거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거죠. 네네.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저 대표님께서 잘 정리를 해 주셨는데, 네네. 저는 국민연금 가입 기간 문제가 가장 절실하고 시급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국민연금 가입을 네. 가입 확대 국민운동이라도 네. 벌여야 되지 않을까 하는 좀 그런 생각까지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만큼 국민운동. 네네네 네. 가입 기간이 절실한 과제라고 네, 저는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가입 기간 확대가 네. 그만큼 절실하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네. 해주셨는데 어떻습니까?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저는 뭐 가능하다고 봅니다. 네. 국민연금 제도에서 이제 뭐 연금을 많이 받아갈 수 있는 방법이 또 네. 하나가 이제 네. 소득 대체를 높여주는 건데요. 네. 지금 얘기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뭐 소득 대체를 50% 높여야 된다, 네. 더 올려야 된다, 뭐 이런 네. 얘기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또 많은 정치적 갈등도 있고 소득 논란도 많이 있지 대체율을요. 않습니까? 네네. 지금 40%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2028년에 40%인데 줄어들죠. 그러니까 40년 가입에 40% 가져가는 네. 건데요. 네네. 그런데 이걸 만약에 50%로 높이게 되면 네네. 그러면 연금 보험료를 지금 내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지금 자기 소득의 9% 내는데도 못 내는 사람이 많은데 이걸 만약에 13%, 15% 내라고 그러면 저소득층들은 또 더 못 내게 되면 그렇죠. 사각지대가 더 넓어질 더 거란 말이에요. 넓어지죠. 네네. 그래서 지금은 실질적으로 소득 대체율을 높이는 방법, 네네. 실질적으로 연금 수급액을 키워주는 방법은 네. 사실은 가입 기간을 길게 해주는 게 핵심이다. 이 말씀하시는 거죠. 저는 그렇습니다. 근데 보험료를 그 소득 대체를 좀 높여야 되는지 이 부분은 네. 검토는 해봐야 됩니다. 네, 해봐야죠. 검토해도 이제 네. 문재인 대통령의 그 공약이기도 하지만은 네. 어쨌든 50%를 높여야 된다는 거는 두 가지 목적이 있는 거죠. 사각지대를 없애야 된다는 전제 조건이 있어야 되고, 그렇습니다. 또 가입 기간이 충분 해제된다는 그 조건이 충족되지 않고 네. 그 소득 대체율만 올린다면은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소득 대체율이라고 하는 것의 목표가 뭐냐 이게. 목표는 네네. 궁극적으로 나중에 노인이 되었을 때 받아가는 연금 액수를 키우기 위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연금 액수를 키우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단순하게 있습니다. 소득 대체율을 높이는 방법도 있지만 네네. 이 방법 말고도 네네. 이 가입 기간을 길게 하는 것도 있다. 네네. 가입 기간을 길게 하는 거는 이게 가입 받아가는 연금 액수도 높여주는 거고 동시에 사각지대를 줄여주는 것도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우선적으로 전제되는 거죠. 네, 저는 그게 더 시급하다고 보고요. 그렇습니다. 그 방법은 지금 현재의 제도 하에서 네.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충분히 손쉽게 또는 효과적으로 더 효과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네. 그 사각지대를 없애고 가입 네. 기간을 늘려주는데 네. 우선적인 또 최대 역량을 기울여야 된다. 그렇게 정부가 이제 생각합니다. 그런 노력을 네.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박사님 평소에 이 정부의 마중물 역할 네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 마중물 역할 정책적으로 어떤 게 있습니까? 마중물이라고 그래서 특별한 네. 게 아니고요. 제가 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은 이제 진짜 보험료를 내기가 어렵거나 소득이 전혀 없는 분들 또 네. 영세 자영업자들 이런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분들에게 보험료를 주가가 적극적으로 지원해 줘야 됩니다. 지금 두루누리 사업 같은 게 있긴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제 소규모 기업에 가입된 뭐 고용주나 네. 근로자들이 이제 네. 19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그분들에게 보험료를 최대 90%까지 네.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네. 영세 자영업자들 또는 아니 뭐 소득 활동이 전혀 없는 분들 네. 이런 분들은 다 전혀 혜택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이런 분들도 어떻게 하면은 적극적으로 조기에 네. 또 최대한도로 연금 가입 기간을 길게 할 수 있는가 하는 그것을 고민하면서 네. 국가가 적극적으로 지원해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국민들께 좀 알려야 되겠습니다. 예, 많이 알려야 됩니다. 홍보. 네. 저희들이 지금 알리려고 노력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홍보. 네. 국민들에게
이거 진짜 지금 어렵더라도 가입해야 된다. 이거 홍보하고 이죠. 적극적으로 교육도 하고 국가가 이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 역할을 지금 제대로 안 하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뭐 다음 주에 네. 한 번 정도 네. 더 실질적인 내용으로 네. 말씀은 드리겠지만은 네. 정말로 그 국가도 네. 교육을 많이 철저히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그리고 네. 중요한 이렇게 얼마나 빨리 가입하고 네. 가입 기간을 늘리는 것이 얼마나 귀중하고 네. 연금을 10만 원을 더 받는 것이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네. 국민들이 다 알아야 됩니다. 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국민에게 알리고 네. 또 국민에게 알리고 난 다음에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연금에 참여하고 네네. 가입하고 또 가입 기간을 길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또 국가가 필요하다는 재정 지원도 해야 되죠. 예, 이런 마중물을 해보자. 많이 네, 지원해 줘야 이런 됩니다. 거 하고. 예, 예. 자, 이제 마무리 말씀해 주시죠. 네네. 그 뭐 살펴보았듯이 그 우리 국민연금의 가장 큰 문제는 국민연금에 가입을 못하거나 아니면 가입 기간이 절대적으로 짧은 것입니다. 이 가입 기간을 확장하는 것이야말로 국가가 가장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또한 국가가 그렇게 마중물을 많이 부어줘야 되는 것과 동시에 국민들도 국가를 신뢰하고 공적연금을 신뢰해야 됩니다. 네. 기금고갈 이런 얘기를 하면서 가입을 안 하겠다 이런 것은 본인만 손해입니다. 네. 그래서 국민들도 합심해서 같이 함께 가입 기간을 적극적으로 늘리는 노력을 한다면은 머지않아서 안정된 연금을 가지고 노후를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때가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존경하는 이칼람 청취자 여러분, 그리고 이상희 TV 시청자 여러분, 오늘 저희 방송 어떠셨습니까? 오늘 저희 방송에서는 이재석 박사님 모시고 국민연금에서 지금 가장 시급한 과제가 바로 사각지대 해소다. 네. 그리고 가입 기간의 확장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저희들이 강조해 봤죠.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정부의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네. 홍보와 교육, 그리고 필요하다면 적극적인 재정의 마중물 역할도 필요하다. 이런 말씀까지 해 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저희 방송 마칩니다. 지인들에게 구독하기, 청취와 시청 많이 권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